하는 총재 라이브를 보고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 우리나라는 이미 장기 저성장에 진입을 했고, 그리고 노인 빈곤 문제하고 국민연금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이런 문제 해결을 뒤로 하고 소위 돈을 풀어서 문제를 해결하면은 거의 뭐 나라 망하는 길이다, 이렇게 굉장히 센 말을 했어요. 그래서 당시 기자회견장에 있는 기자들도 일단 좀 다들 술렁였고, 이 워딩이 세다 보니까 사실 기사가 많이 됐는데, 그거를 보면서 저는 그 문제들이 결국은 또 부동산하고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유난히 그 워딩이 제 마음을 강하게 때려쳐서 오늘 이 얘기를 좀 자세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노인 빈곤 문제부터 얘기를 하면은, 우리나라 65세 노인 인구 중에서 거의 40%대가 빈곤하다고 이제 통계가 나오고, 2014년에 노인 기초연금이 도입이 됐거든요. 그것 때문에 좀 30%대로 내려가긴 했지만 OECD 평균 노인 빈곤율이 13%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주요 선진국의 거의 3배나 되는 거예요. 굉장히 빈곤율이 높은 거죠. 그리고 여기서 바로 연결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10만 명당 노인 자살자 수가 60대, 70대, 80대로 가면 갈수록 40명에서 60명으로 늘어나는데, 이게 또 주요 OECD 국가 대비해서 3배 이상 높은 수치예요. 그래서 이미 우리나라는 노령화 사회에 진입을 했고, 뭐 미래에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을 하는데, 노인 빈곤 문제가 굉장히 있는 그런 상황이고, 자연스럽게 노인 빈곤 문제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연금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연금도 뜯어보면 문제가 심각한 것이, 이 연금은 뭐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누구는 폰지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연금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소득 대체율이라는 개념이에요. 소득 대체율은 은퇴 전 소득 대비 연금을 받아서 내가 얼마 정도 소득이 소위 대체가 되냐, 이런 개념인데, 한국의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은 약 30% 정도가 되는 건데요. 이거는 은퇴 전에 300만 원 정도를 벌었다면 국민연금은 100만 원 정도를 받게 된다는 거기 때문에 이 소득 대체율이 주요 국가 대비해서도 또 낮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현상이 있냐면, 보통 예전에는 은퇴를 하면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처분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한국은 정반대로 은퇴 임박해서 부동산 자산을 더 취득하려고 하는 은퇴 임박 수요가 굉장히 폭증하는 구조를 갖고 있죠. 이게 2010년대에 과거에 일본을 따라간다고 하면서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은퇴하면 부동산을 다 판다 이러면서 다음에 받아줄 세대가 없으니까 부동산 가격의 수요가 위축돼서 큰 폭으로 하락한다는 그런 논리와 전망이 2010년대 초반에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게 왜 틀렸냐면은, 한국은 소득 대체율이 낮은 연금이기 때문에 은퇴 임박한 세대들은 오히려 은퇴하면서 집을 더 사지 팔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제 자체가 완전히 틀렸던 거고, 여기에는 연금 문제가 굉장히 있었던 거죠. 사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정부도 부동산 가격의 부양 정책을 지속적으로 쓰는 건데요. 집이 있으면은 노후가 어느 정도 보장이 되기 때문에 주택가격 하향 정책을 쓴다? 이거는 5060 이상 세대의 인구 비중을 봤을 때 굉장히 표 떨어지는 정책일 뿐만 아니라, 표를 넘어서 사실 이들의 그 노후 자산을 사실 거의 굉장히 빈곤하게 만드는 정책이기 때문에, 이런 정책을 정부는 도저히 쓸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지속해서 부동산 가격을 부양시키는 정책들을 써왔던 거고요. 이게 어느 정도 불문율처럼 시장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정부는 도저히 주택가격 약세 정책을 쓰지 않을 거라고 정확히 베팅한 사람들이 주택을 이제 여러 채 사게 되는 그런 행위를 하게 되고, 이들이 또 주택가격의 투자 수요로 유의되면서 주택가격이 초과적으로 오르는 이런 상황이 역사적으로 계속 반복되어 왔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 5060 세대들에게 좀 더 풀면은 소위 4050 세대들이 이 주력 세대라고 할 수 있는데, 4050이 이렇게 50대가 되기 전에, 50대 말 60대가 되기 전에 자산을 최대한 취득하려는 노력을 많이 하게 되고, 그게 실패하게 되면은 50대 말 60대가 되면서 고독사를 하게 되는 굉장히 높은 이런 비중으로 흘러가게 되는 게 한 꼭지가 있고요. 이 4050 세대의 자산이 엄청나게 축적이 되면서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이들이 경제적인 부를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위로는 7080 세대들, 그리고 아래로는 자기의 자녀 세대인 1020 세대들이나 좀 더 넓게 보면 2030 세대들까지 양 세대를 이중으로 부양해야 되는 거예요. 이중 부양 세대라고 하는 한국의 4050대 그룹이 역사적으로 처음 등장을 했고, 그래서 현재 제 주변만 보더라도 위로는 부모님을 부양을 하고 아래로는 자식들을 부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저나 제 윗선배들 세대가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이중 부양 세대가 됐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중 부양 세대들이 지금 경제의 헤게모니를 잡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 안정화 정책을 쓴다? 그거는 거의 뭐 표 날아가는 이런 형태의 정책과도 다름없을 뿐만 아니라, 표를 떠나서 이들이 이 미래가 됐을 때
우리나라 현재 연금 구조상에서 이 문제를 도저히 풀 수 없으니까 주택가격 부양을 어느 정도 용인하면서 풀어왔던 게 그동안 한국의 계속된 관행이었기 때문에 이걸 도저히 건들 수가 없는 거죠. 정부는 민간에게 주택을 갖고 있으면 그게 결국 이제 사적 연금이 된다고 메시지를 던지는 거고요. 시장에서는 그 메시지를 받아들여서 그럼 내가 집을 사서 이 집값이 계속해서 오르면 결국 내가 나중에 연금을 받는 거나 마찬가지인가 아니게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어느 정도 그러니까 서로 묵시의 합의가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시장과 정부가 같이 움직이는 거고, 여기서 그럼 누가 피했냐? 아까 이중부양이라고 했는데 2030들이 너무나 높아져 버린 주택 가격에 주택을 사지 못하게 되고요. 집을 사지 못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게 꼭 그것만은 아니겠지만 결혼을 잘 하지 않게 되는 그런 이슈가 여기 생기는 거고요. 그리고 2030들이 집이 없고 결혼을 잘 못하면서 자연스럽게 또 출생률도 낮아지는 거고 저출산율과도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소득이 높아야 되는 직업이 소수이기 때문에 이게 또 교육 문제랑도 연결되고 이런 것들이 사실 다 부동산 문제에서 좀 파생되는 것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문제라는 게 어떤 국토부 장관 한 명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연금 문제부터 노인 빈곤, 2030 출생과 출산, 그리고 자산시장, 한국 규조 전체 그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 이런 이슈다 보니까 이거는 굉장히 더 상급자의 그 롤이 되는 거죠. 이건 장관이 풀 수 있는 롤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하는 총재는 이런 문제들을 계속해서 뒤로 미루면서 어떤 문제가 조금 발생하면 이걸 돈으로 풀려고 하다 보면은 결국은 나중에 엄청난 스노우볼이 굴러온다는 거를 경고를 던지는 거고, 이거는 혹시 끓는 물에 들어간 개구리 스토리를 아시죠? 개구리가 갑자기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화들짝 뛰쳐나오는데 반대로 개구리를 차가운 물에서부터 꾸준히 끓이면 개구리가 삶아 죽거든요. 이게 보일링 프로그라는 스토리인데 한국 경제가 이렇게 이미 끓는 물 속에 들어간 개구리가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이제는 매우 그 각자도생이라는 말이 난 뭐 사회 전체는 난 모르겠고 일단 나는 내 위와 내 자녀 세대를 위해서 부동산을 최대한 빨리 취득을 할 거고 최대한 많이 취득을 할 거고 이 부동산은 계속해서 올라야 되는데 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거에 훼손을 놓거나 아니면 내가 이중부양을 해야 되는데 내 소득에 문제를 일으키는 정치인들을 어마어마하게 비토를 하는 그 문화가 지금 이제 생겨버린 거고요. 이런 것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우리나라 가계부채라든가 거시경제 레벨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사회가 이 주제에 대해서 좀 더 열린 마음으로 대화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결국은 세대 문제가 될 수밖에 없고 또 자연스럽게 자산 간 빈부격차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데 우리 한국 사회의 시스템이 이거를 더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나 있기 때문에 이건 정말 문제가 심각한 것 같아요. 나 역시도 한국 경제 속에서 끓는 물 속에 들어간 개구리가 되고 싶진 않으니까요. 오늘의 결론, 정부야, 인위적인 부동산 가격 정책을 피거나 돈을 푸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본질적으로 문제를 풀려고 노력을 해라.